캐나다 시골에서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다. 1년이 지나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라는 편지가 왔다. 돈 내라는 곳에서는 참 제깍제깍 시간도 잘 맞춰 날아온다. 시간은 느리게 가는 듯 하다가 어느새 이만큼이나 멀리 와 있다. 난 지난 1년 동안 뭘 했을까? 우리 동네는 10월부터 추워지고 눈도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밖에서 운동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일주일에 2번씩 커뮤니티 센터에서 함께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우리 부부도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했다. 40분 동안은 걷고 20분 동안은 함께 스트레칭을 하고 마친다. 날이 추워져서 밖에서 산책하기 힘든데 따뜻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편안하게 걸으니 참 좋았다. 목줄 풀린 개를 만날 일도 없고 바닥도 걷기 편해서 운동을 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이 프로그램은 시작한 지 6년이 되었지만 지난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멈춰 있었다가 올해 다시 시작되었다고 한다. 운동을 마치고 점심에는 연어와 아보카도, 단무지, 오이, 당근, 계란을 넣고 김밥을 만들고 올리브와 치즈, 토마토, 샐러리, 오이, 상추, 그리고 남은 연어를 샐러드로 만들어서 남편과 함께 먹었다. 한국에서 올리브가 맛없어서 안 먹었다는 남편은 올리브를 넣은 샐러드를 맛있게 먹었다. 우리 동네에 사시는 한인 목사님께서 아들이 만든 소보로빵 2개를 주셨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나서 소보로빵을 나눠 먹었다. 사 먹는 빵보다 훨씬 맛있었다. 남편이 감탄하며 레시피를 얻어서 직접 만들어 먹어야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 오후 4시쯤 믹스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서 목사님 댁에 갔다. 나는 한국에서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커피를 마셨다. 이곳에 와서 커피를 끊었고 그 흔한 팀홀튼도 한번 안 가봤다.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카페인이 든 음식을 제한해야 하는 나는 팀홀튼에 가도 시킬 음식이 없기 때문이다. 1년 가까이 커피를 잘 참고 있었는데 날이 추워지니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너무도 간절했다. 거의 1년 만에 마시는 커피는 역시 달달하고 중독성이 있다. 한번 맛보면 또 생각난다. 저녁에는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월남쌈을 해서 먹었다. 라이스 페이퍼가 한 봉지에 15장 들어있었는데 나는 분명히 5장을 먹었는데 남편이 라이스 페이퍼가 떨어졌다고 했다. 남편이 10장을 먹은 것이다. 땅콩 소스를 못 사고 다른 다양한 소스도 없어서 그냥 스위트 칠리 소스와 피시 소스를 양념해서 줬는데 그 2가지를 다 맛있게 먹었다. 남편은 올리브를 듬뿍듬뿍 넣어서 먹더니 한 번 더 리필까지 해서 먹었다.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숨도 안 쉬고 맛있게 먹는 남편을 보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감정이 들었다. 월남쌈은 결혼하고 몇 번 먹긴 했는데 오늘 먹은 것이 거의 2년 만에 처음 먹은 듯 하다. 남편이 좋아하니 이제 자주 해줘야겠다. 이곳에 온 지 1년이 되니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난다. 나는 이곳에 처음 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차가운 공기, 스산한 바람, 힘겹게 가지에 붙어있는 수명이 거의 다 노란 나뭇잎들.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캐나다의 첫인상이었다. 나는 그때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추운 지역인 것을 알고 왔지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니 그건 상상 이상이었다. 그렇게 여러 고비를 넘기고 캐나다의 찬란한 여름을 경험하고 다시 가을의 마지막 그리고 겨울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감정이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낯설고 어색했던 작년에 비해 지난 1년 동안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이었지만 자세히 돌아보면 많은 노력을 했다.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내가 가장 잘한 일은 한국으로 나 혼자 돌아가지 않고 남편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 피부염이 다시 심해지고 2차 감염까지 생겨서 열이 나고 밥도 못 먹고 물만 겨우 마시며 일어나지도 못하는 시간들을 보냈을 때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남편에게 함께 돌아가자고 설득했지만 남편은 거절했다. 평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남편이 내가 아픈데도 함께 가주지 않는 것이 서운하기도 해서 나는 그냥 나 혼자라도 돌아가겠다고 여러 번 말을 했다. 몇 번이나 다짐했던 나의 마음들은 혼자 남겨져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할 남편을 볼 때마다 약해졌고 결국 마음을 바꿔 남편 곁에 있기로 나 스스로 약속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의 아픔만 묵상했던 시간들이 흘러가고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밖에서 일을 하고 와서도 모든 집안일과 식사, 설거지까지 하면서 약해진 나의 마음까지 돌봐야 했던 남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설거지라도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순식간에 몸이 호전되지는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오락가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피부가 안정을 찾아갔다. 피부가 예민한 나는 면장갑을 먼저 낀 다음 고무장갑을 그 위에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고 그렇게 음식도 만들기 시작했고 화장실 청소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문득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하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지금이 기적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기에 지난 1년을 우리 부부가 함께한 시간이라고 표현해본다. 우리 부부가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써내려간 캐나다에서의 첫 페이지에는 아픔도 있었지만 함께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는 일상이 매일 반복되는 당연한 하루가 아니라 기적처럼 찾아온 소중한 선물로 느껴지기 시작한 순간들이 있었고 그 소소하고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진심으로 느껴지는 감사의 고백이 있었다. 나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라서 한번 겪었던 아픔이 기억나고 같은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 여전히 똑같이 아파하겠지만 그 아픔 뒤에 찾아왔던 일상의 감사함도 잊지 않고 선명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해본다. 오늘 여러분의 일기장은 어떤 단어들로 채워졌나요? 정신없이 흘러가는 분주한 쳇바퀴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그리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이유를 생각해보는 하루 되시길 소망해봅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시간을 내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